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일단은 변호사 관련이고요. 어, 블로그를 운영하는 약간 운영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건 뭐냐면, 어, 일단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되게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어쨌든 내 글을, 좋은 글들을 굉장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블로그 영역에 글을 상당히 많이 검색을 하니까. 이게 곧 네이버에서도 돈 버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광고 뜨잖아요. 네, 블로그 포스팅 보시면 중간에 광고 뜨죠? 광고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분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 갈게요.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거는 이런 거 싫어해요. 광고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지금 변호사 사무실로 광고를 자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호사의 그 내용들을 쓴다 이콜 상업이에요. 이콜 광고, 이콜 홍보예요. 그런 블로거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냐예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홍보를 해야 돼요. 자, 그럼 홍보하는 방법 첫 번째. 파워 콘텐츠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광고하시라는 거예요. 뷰탭에서 일단은 광고하세요. 파워 콘텐츠 키워드 사셔서 광고하시면 제가 영상 하나 드릴게요. 네, 추후에 영상 하나 드리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보기는 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컨텐츠 작성을 하셔서 광고 승인까지 났다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피드백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자, 그럼 파워 콘텐츠로 광고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네이버에다가 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블로거들 완전 좋아합니다. 즉, 내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 키워드 광고를 좀 써주시고요. 내 블로그로 좀 돈 내는, 나는 돈 내는 블로그라는 걸 좀 인식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지 않으면 당연히 유입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유입이 되겠죠. 왜? 일단 내가 돈을 내잖아요. 파워 컨텐츠로. 돈을 내면 일단 유입이 돼요. 유입이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유입된 사람이 어떤 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블로그 포스팅이 시작이에요. 그쵸? 이러면 달라질걸요? 이러면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키워드로 파워 컨텐츠를 잡을 것이며 그게 마케터예요. 마케터는요. 글 쓰는 사람들이 마케터가 아니에요. 마케터는 뭐를 마케터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일단 조회수를 높여야 돼요. 네. 일단 조회수를 높이는 사람들 우리는 크리에이터라 그래요. 내가 영상 만들면, 내가 사진 만들면, 내가 글 쓰면 일단 조회수 높아. 이게 크리에이터예요. 그러니까 마케터는 뭐냐면 그러면 마케터는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걸 통해서 계약서가 쫙쫙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조회수가 높은 거랑 매출이 높은 거랑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네, 전혀 없어요. 네, 없죠? 당연히 조회수가 높으면 네, 내 사업을 뭐 홍보의 효과는 있겠지만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매출까지 높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럼 뭐 크리에이터가 다 돈 벌게요? 그럼 크리에이터가 맛집을 홍보했을 때 막 조회수가 뭐 몇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맛집 운영하면 다 잘하게? 아니잖아요. 뭐 연예인이라고 사업하면 다 잘하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회수가 높은 거랑 매출이 높은 거랑은 연관성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전혀 기획이 달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기획이 달라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이거는 사업을 해보셔야 알아요. 내가 팔아보셔야 알고요. 컨텐츠를 만들어 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 일단은, 자꾸 소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소재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내가 강의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잘 궁금해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 그거 질문 일단은 30개만 적어 보실래요?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눈을 감으시고 내가 교육생을 만났을 때 교육생들이 어떤 질문을 나한테 했더라를 고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여기다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면 아마 추후에도 나에게 똑같은 질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거를 전달하시거나 전달할 때 한번 보세요. 이 내용 좀 아닌데? 그러면
그냥 거기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네, 수정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왜? 우리가 그러려고 블로그를 하는 거잖아요. 자꾸 유입을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 수강생들이 어떤 정보,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줄까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예비 수강생들이 관심을 보여요. 그거를 보고 신청을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자, 열심히 하시는데 보세요. 자, 나는 육아 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아 일기라고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하실 거예요. 가정교육 쌍둥이. 네, 육아 일기예요. 그러면 육아 일기, 뭐 어플, 육아 일기, 웹툰, 사람들이 이런 게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육아 일기,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것들은 마케팅 대행사에서 소위 말해서 어뷰징을 쓴 거죠. 네, 프로그램을 다 돌린 거죠. 육아일기 웹툰, 마치 육아일기 웹툰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것처럼 네, 알아서 핸드폰이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 검색어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마케팅 대행사에서 뭐하러 이런 자동 검색어를 만들겠어요? 누군가는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내 거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누군가는 육아 일기에 대해서 진짜 찾아보고 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육아 일기인데 가정 보육이에요. 그럼 가정 보육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쌍둥이를 검색을 하면 유모차, 침대, 선물, 자전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검색을 했어. 오케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를 다 제목으로 두드려 넣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둥이 육아 일기인데 가정교육을 하는 20개월 아기 어린이집 상담하고 가로치고 네, 가정보육 한번 볼까? 가정보육. 그러면 가로치고 장단점, 확인서, 안내문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니까 가로치고 그거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써야지만이 사람들이 가정보육 확인서라고 검색을 하면 내 글이 노출이 되겠죠. 네, 이런 글들은 지금 당장 노출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한 달 있다 보세요. 나는 분명히 노출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 계속 유입이 돼요. 즉 뭐냐면 한 번 2년 있다 보더라도 계속 유입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막 링크 전달하잖아요. 뭐 사람들 거기 막 댓글이 달려요. 나 분명히 그거 2년 전에 쓴 글인데. 그러면 우리는 돈을 내지도 않고도 나를 홍보하거나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바로 블로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이제 강의를 듣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뭐? 내가 홍보하고 있는 링크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맨 끝에 뭐? 나를 알릴 수 있는 링크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클릭하겠죠. 네, 그러면 저절로 내가 콘텐츠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유입이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광고비를 안 낼 수가 있잖아요.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서. 그래서 네이버야, 나는 너에게 좋은 콘텐츠를 줄게. 너는 나에게 조회수를 다오. 그쵸? 상위 노출을 다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네이버랑 협업을 하는 관계예요. 즉, 우리가 네이버한테 잘 보여야지,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를 좀 써줘야지, 네이버도 내 글을 노출합니다. 자꾸 네이버에 밥그릇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네이버는 우리를 싫어해요. 지금 밥그릇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밥그릇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일단 비공개를 하고 수정해 볼까요? 글은 절대 비공개하지 마세요. 비공개하는 순간 그것은 노출이 안 돼요. 다시 공개로 바꾸더라도. 만약에 내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하세요. 네, 수정하시면 되고요. 상위 노출이 좀 안 됐어. 네, 상위 노출이 안 됐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수정하시면 돼요. 네, 수정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작정하고 상위 노출을 시키려고 했더니만 네, 글을 썼어. 그런데 상위 노출이 안 됐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글을 비공개로 해버려. 비공개로 해버리고 다시 써요. 이미 그래서 저는 워드에 쓰는 거예요.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워드에 씁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루틴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워드에 쓰는 게 빨라요. 그리고 나중에 상위 노출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원고를 빠르게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원고에서
블로그에서 바로 수정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그거 비공개로 돌리고 글은 새롭게 씁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면은 이 글을 누가 읽어야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글을 누가 읽어야 될까? 제가 봤을 때 이 글을 교육생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내 예비 교육생들. 앞으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거는 좀 복잡해. 그래서 이런 것들 쓰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부분에 태풍 얘기가 있어. 교육생들한테 전달이 될 때 앞부분에 웬 태풍 이렇게 되는 거죠. 웬 태풍이지?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써니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시느냐고. 지금 스마트 스토어 이제 처음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런 글들을 쓴 게 있잖아요. 이거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거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이거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거 읽고 요거 지금 읽으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교육생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나의 예비 교육생들도 지나가다 그걸 볼 거란 말이죠. 이분 강의하시네. 그럼 나도 강의 문의나 해볼까? 그래서 이제 강의 문의하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 콘텐츠를 운영을 할 때요. 절대 일반인들 상대로 글 안 써요. 지금 교육생들이 있는데 왜 내가 시간 아깝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보라고 글을 쓰겠어요. 그쵸? 그런데 저도 처음부터 교육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부터 교육생이 없어요. 뭐 할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조금 하면 내 주위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알려줘요. 줌으로 초대하고 알려주고 1대1로 만나서 알려주고. 참고로 전 설명을 잘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좀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요. 제가 꼬치꼬치 좀 물어보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말도. 그래서 저는 좀 설명을 잘해주는 편이에요. 항상 설명할 때는 더 이상의 질문이 없도록. 이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아예 없어요. 그런 거는 뭐냐면 이해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해보면 그분이 이제 또 요청을 해요. 혹시 이거 강의 비용이, 나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비용이 얼마냐는데 강의 비용이? 근데 그때 알려줘요. 이 정도면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 그리고 막 찾아봐요. 다른 사람 얼마 받는지. 이제 그래서 저는 제 강의 비용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사실 내 강의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 그럼 저는 얘기해요. 알아서 주세요. 네, 일단은 이런 강의가 제 컨설팅 같은 거 하거든요. 컨설팅 같은 거 했을 때 처음에 얼마를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주세요 해요. 알아서 주는데 알아서 주는 그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정도로 그냥 받으면 사람들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겠네. 그래서 딱 그냥 세팅인 거죠, 세팅. 네, 세팅 그렇게. 그러니까 간단해요. 얼마 받아야 되는지 몰라. 그럼 물어보세요. 한 얼마 정도 줄 거냐고. 내가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나한테 돈 줄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네, 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 상품이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 강의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래요. 만약 강의 해보고요. 그냥 별로면 돈 안 줘도 돼요. 뭐 강의해도 별론데 뭐 돈을 줘. 네, 우리 컨설팅 막 요청을 해요. 초반에 컨설팅한테 이랬어요.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래요. 그러면 일단 받아 해보세요. 네, 해보시고 별로면 돈 안 줘도 돼요. 근데 뭐 좋다 그럼 돈을 많이 주세요.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럼 돈을 많이 주시면 돼요. 근데 도움이 된 만큼 주세요. 그게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조금 줘도 받고 많이 줘도 받아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줘요, 사람들이. 네, 제 생각보다. 저는 이제 돈을 안 주는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뭐 대학교 이런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뭐 지자체 이런 데만 했기 때문에 제 기업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주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체험단도 해줘볼까. 내가 근데 내 블로그에 2개 더 써줘볼까. 그러면 또 고맙죠. 또 고마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지,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해답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내가 해답이 못 찾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돈을 줄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나는 받는 사람이잖아요. 주는 사람이 돈을 줘야지 내가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마케팅 대행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내가 상품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다 이런 거 똑같습니다. 지금 키워드를 지금 남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남발을, 키워드 조합하면 내 거를 보겠지. 내 거 안 봐요. 예, 사람들이 키워드 조합했다고 내용이 이상한데 그걸 보겠어? 앞부분에 그냥 읽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10% 읽고 나가. 그러면 계속 방문자가 안 나와요. 네, 방문자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 예, 말씀드릴게요. 주제가, 그러니까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 맞는 글이 없는 거예요. 읽어볼 만한 글이 없는 거죠. 전책을 보게 했을 때 좀 주제가 일괄적이어야 돼요. 네, 좀 일괄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나는 맛집은 음식점을 말하는 거예요.
맛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빵집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카페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얘가 봤을 때는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맛집이랑 빵집이랑 카페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막 이렇게 조회수 막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글을 일단 쓴다는 거는 내가 이거 콘텐츠를 만드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굉장히 콘텐츠 만드는 시간을 되게 많이 들인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누군가도 시간을 들여서 내 걸 읽어준다는 거예요. 맞죠? 저는 그 시간이 좀 아깝지 않게끔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해주셔서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준하님이 이런 글을 왜 쓰는지가 궁금해요. 네, 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은, 이렇게 쓰다 보면 방향을 찾겠지.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자기 얘기 쓰세요. 내가 지금까지, 제주도 이렇게, 나는 이게 재밌어.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그냥 내 얘기 있죠, 내 얘기. 나이가 갔던 그 여행 경험기, 예전에 했던 경험기 쭉 한번 정리해볼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경험, 나의 과거 경험이 있죠? 끄집어내서, 핸드폰 찾아서 끄집어내서, 그거를 쓰면서 훈련을 하세요. 네, 그럼 블로그가 빨리 커질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커질 겁니다. 경험 쓰셔야 돼요. 좋아요. 자, 인테리어인데, 제가 이렇게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마 누락이 되거나 저품질이 될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인테리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랑 똑같아요. 파워 콘텐츠 광고하셔야 돼요. 자꾸 네이버에서 밥그릇 싸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인테리어에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글을 노출시켜줄까요? 절대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내 글을 자꾸 노출시켜주고 이 블로그 조회수를 자꾸 늘려줬다가는 다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로 찾아오지 않고 대행사로 찾아가겠죠? 대행사로 못 가게 아마 얘는 막을 거예요. 그러려면 조회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오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대행사를 찾아가겠지. 왜 조회수 안 나오니? 그래, 우리가 그럼 블로그 운영해줄게. 그럼 계속 인테리어 이러면 그것도 저품질 시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돈 내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에서 돈 내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얘네들은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회사에 돈을 벌려고 안간 힘을 쓰겠죠. 돈을 가져오게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네, 똑같아요. 파워 콘텐츠. 하나 정도는 파워 콘텐츠를 조금 돈을 쓰세요. 그럼 일단 유입이 되겠죠. 유입이 되면은요, 유입된 사람이 뭐 보면 좋아?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두 번째. 나한테 문의 온 사람들 있죠. 그 문의 온 사람들이 읽어봐야 될 포스팅 딱 5개. 그 필수 포스팅 5개가 뭐예요? 딱 그렇게.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광고비가 너무 비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카페에다 노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카페에다가 그냥 하루에 하나씩 글 써거나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그냥 내가 그냥 답글 다는 거야. 사람들이 궁금한 거, 질문한 거에 내가 답글 다는 거예요. 그거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당근마켓. 저도 당근마켓 인테리어 많이 검색해봐요. 당근마켓에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네, 똑같아요. 내가 무료로 할 거다 그럼 조회수가 안 나와요. 유료로 할 거다 그럼 조회수 띄우는 거죠. 돈을 내고 거기서 광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전단지처럼. 그쵸?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플랜카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 플랜카드처럼 당근마켓도 이런 이제 광고할 수 있는 거죠. 광고 플랫폼이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비를 내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한희 선생님이에요. 네, 이런 거 쓰시라는 거죠. 이런 거. 근데 한의사 우리 병원 계속 놓지 마세요. 지도 계속 놓지 마세요. 지도 안 넣더라도 지도 첨부하지 마세요. 지도 첨부하는 순간 이거 누락이 돼버려요. 왜냐면 지금 지도가 많이 첨부가 됐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가끔 한 6, 7개 중에 하나 정도. 네, 그렇게 첨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끝에 달리는 이미지죠. 맨 끝에. 네, 맨 끝에 달리는 이미지. 네, 그거만 광고성 이미지 하나만 해주면 돼요. 한의사 누구, 병원 연락처, 주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미지 하나만 딱, 그게 광고잖아. 그 이미지 하나가 광고예요. 그게 우리는 배너 광고라고 해요. 배너 광고인데 돈 내고 광고 안 하는 거죠.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어떤 주제를 쓰냐? 우리 환자들이 인근에 맛집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 병원 인근에 맛집 있죠? 거기 병원의 인근에 맛집. 예를 들어서 제주 대정 맛집. 건강한 맛집. 여기 되게 건강한 맛집이에요. 리뷰 올리시면 돼요. 리뷰 올리시고 맨 끝에 한의원 배너 하나 딱 끝.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거기는 이제 지도가 들어가지. 맛집 지도가 들어가잖아요. 맛집 지도에서도 들어오는 사람 많아. 나는 그냥 맛집을 검색했을 뿐인데, 어머, 이분이 한의사였어? 이렇게 해서 한의사 홍보가 되는 거죠. 어머, 우리 집 근처에 이런 분이 계셨어? 전책을 본다고요. 전책을 보니, 오, 제목이 심상치 않아. 나의 한의사의 꿈? 뭐 16살에 뭐 꿈을 꾸다.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제목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다이어트, 비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 이런 거야. 되게 볼만한 글들이 되게 많아. 글을 보니까 이분을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고 싶게 해야 돼. 이분을 만나고 싶게. 이분을 만나고 싶게 하는 거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되게 편하네요. 이분은 상담도 되게 잘해준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환자들하고 상담했던 내용들을 쫙 채워 올라가요. 매일매일 상담 일지를 써요. 대박이다. 나도 이분 만나고 싶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매일매일 하시면은,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아이유 콘서트,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키워드 유입을 하기 위해, 아이유가 너무 좋아. 이러면 쓰지만, 그러지 않아.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조회수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조금 계속적으로 그냥 전달이 되거나, 좀 좋은 컨텐츠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쓴다고 해서 조회수가 올라가냐? 올라가요. 네, 아이유 콘서트는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맞죠? 올라가는데 그랬을 때 이제 나의 성과는 뭐냐? 저는 성과가 확실해야 돼요. 저는 성과가 완전 확실해요. 저는 아이유 콘서트를 쓰면서 그 콘서트장에 가는 커스텀을 팔아요. 오케이! 이런 건 괜찮아. 오케이! 이런 건 괜찮아. 그러니까 성과가 좀 분명한 글은 괜찮지만 글을 썼을 때 제가 이 글을 썼을 때 성과가 어떤 걸 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명확하지 않은다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2-3시간 글을 쓰잖아요. 그것에 대한 뭔가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상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체험단을 보내드렸는데 체험단을 좀 저는 많이 해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1년 했습니다. 체험단을. 1년을 체험단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궁금했어요. 저 사장님들 어떻게 홍보하는지. 그래서 체험단을 그냥 일단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에서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보통 방문 체험단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방문해서 이렇게 체험하려고 잘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원고를 제가 좀 잘 쓴대요. 마케팅 대행사라 말하면 그러니까 원고를 좀 이렇게 잘 써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쓸 만한 원고가 가이드 원고거든요. 즉 가이드 원고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보통 가이드 원고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체험단을 하더라도 뭔가는 보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을 했을 때도.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그 업에 대해서 분석 능력, 그러니까는 약간 찝는 능력이 있죠. 네, 당연히 사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홍보 기획을 잡으면,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대행사에서는 이제 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여기 체험단 여기 가보서 가이드 원고 써달라는 거, 가이드 원고. 지가 써야 되는데, 이제 제가 쓰고, 이제 또 돈도 잘 줘요. 네, 돈도 주고, 제가 이걸 왜 또 오래 한 이유가 뭐냐면, 그 회사는 또 저희 회사 거 홍보를 해줬어요. 제가 또 저희 회사 것도 의뢰해서 홍보했을 때 좀 되게 싸게 해줬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저는 클라이언트로 만나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협업 관계로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무조건 협업 관계가 되려면 내가 먼저 도와줘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능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 거고요. 발휘하고 도움을 줘야지 그 사람도 나랑 손잡겠지. 내가 이득만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나랑 손을 잡겠어요? 안 잡잖아요. 그걸 제가 1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체험단이었어요. 체험단을 하면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는 가이드가 와요. 그러니까 기획서라는 게 온다는 거죠. 키워드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기획, 가이드 원고 이런 게 확실해요. 저는 그러면서 가이드 원고라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홍보가 배운 거고 그래서 제 사업에 이렇게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단 같은 거 근데 체험단이 좀 내가 하고 싶은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맛집을 하고 싶다. 나중에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맛집만 좀 써보세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체험단 하잖아요. 그럼 사장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왜? 네. 그리고 검색을 해보겠죠. 그럼 내 글이 항상 유리해요.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감사하다고. 그래서 혹시 만날 수 있냐? 그럼 만나요. 그럼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강의하게 된 거예요. 아마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게 되는지 자꾸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10분, 20분이 아니야. 대표님 제가
아, 내가 PPT 만들어서 올게요. 네, 뭐 시간, PPT 또 있어요. 저 직원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직원이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님들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비용 물어봐요. 혹시 비용은 일단 강의 들어보시고 주세요. 네, 뭐 강의가 뭐 원하지 않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강의를 또 듣고 나면 또 강의 잘한대요. 그럼 또 소개시켜주고 또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요. 그럼 뭐 다른 강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럼 뭐 강의한다고 블로그에 올려볼까? 블로그 올려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계획한 게 아니에요. 뭐든지 뜻하지 않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순리에, 자연스러운 순리에 좀 따라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자, 카톡방 남겨주시면 됩니다.